워커랑 또 재밌는 에피소드 뭐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조금 이 수위가 있는데 그런 거 너무 좋아요. 네. 진짜로 반갑습니다. 드디어 나오게 됐습니다. 드디어 나오고 싶었어요? 마스터피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슈퍼로브 나갔고 고할래 나갔고 원희형 채널에도 나갔고 네, 원영도 나갔고 진짜 남았다. 진짜?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저는 비교가 안 되죠, 그 채널들에. 오늘의 손님은 영국 셰필드 유나이티드 유스 출신 골키퍼 코치 겸 유튜버 GK 열혈 강호죠. 오늘 이강호 씨 모셨습니다. 박수! 네. 근황이 어떻게 되세요? 계속 유튜브 활동하고 있고 제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 채널에서 감사하게도 또 이렇게 불러주시면 나가서 또 열심히 저를 알리고 있고 평일에는 중학교 클럽팀 골키퍼 아이들 지도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아마추어 분들이나 초중고 선수들 이제 개인 레슨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근데 강호 씨 나이를 몰라요, 제가. 33입니다. 한 살 차이네요, 저랑. 그럼 워커랑 동갑이군요. 워커랑 동갑인데 이제 영국은 8월 30일 이전이 아마 한 살이 더 쳐줄 거예요. 걔네 학기가 9월에 시작하니까. 그래서 워커는 저보다 한 살 위에 나이대에서 뛰었고 저는 한 살 밑에. 그렇구나. 워커 얘기는 이제 이따가 많이 할 테니까. 자, 그러면 한국에서 축구를 했나요? 네, 했죠. 4학년 때까지 과천에 학교를 다니다가 사범원 축구교실이 저 용산 쪽이에요. 거기서 이제 스카우트를 받아서 학교는 서울로 다녔죠. 왜 골키퍼 봤어요? 처음에? 아기 때? 저 연년생인데 아버지가 이제 형을 좀 축구 선수로 만들려고 형 보고 이제 슈팅 막 이렇게 연습할 때 가서 막아라. 그런 경우가 많어. 맞아. 근데 이제 어릴 때 좋아했던 골키퍼 있어요? 어릴 때는 이렇게 막 바뀌었는데 가장 영향을 크게 받은 건 역시 김병지 선수. 워낙 스타성도 어마어마하셨고. 센세이셔널 했죠. 그럼 이제 이따가 질문 드리려고 그랬는데 김병지 대 이훈재. 이훈재 선수. 실력이라기보다는 제가 추구하는 그런 스타일은 이훈재 선수가 조금 더. 안정감이군요. 골키퍼는 좀 안정감이 있어야 한다. 김병지는 촐랑된다. 그 정도까지는 그렇게 아니지만 정리를 하면 될까요? 정리까지는 하시면 안 되고 너무 레전드시기 때문에. 말이 필요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영국에 언제 갔죠? 중학교 3학년. 좀 늦게 갔군요. 제 생각보다는. 어떻게 가게 됐습니까? 정말 궁금해요, 이게. 중학교 때까지도 계속 이제 한국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어머니가 떠나셨어요. 어디 가셨는지 몰랐어요. 갑자기? 네, 떠나셨어요. 다녀오셔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영국에 다녀왔다. 갔다 왔는데 이러이러한 곳에서 한번 축구를 해보겠느냐. 이야. 그렇게 제안을 먼저 해주셨어요. 그러면 영국을 싹 도신 거예요? 도신 건 아니고 이제 당시에 영국의 이산 선수라고 이산.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의 유소년 선수였나요? 그죠. 유스 선수였고 셰필드 프로까지 가셨어요. 그분은. 근데 이제 이산 선수 어머님이 영국의 축구 유학 선수들을 에이전시 같은 걸 하셨구나. 데리고 와서 집에서 먹이고 재우면서 이제 연결해 주시고 하숙처럼 이렇게 하시고 테스트도 클럽들을 보내고. 요런 역할을 하셔서 저도 똑같이 가게 된 거죠. 그쪽으로.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쪽을 알아보신 것 같아요. 어머님이 교육에 관심이 많으셨군요. 그쵸. 아무래도 한국 축구가 당시만 하더라도 되게 폐쇄적이고. 근데 이제 전 궁금한 게 골키퍼들은 필드 플레이어들이랑 좀 다르게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엎드려 뻗쳐를 하면 이제 선수들은 주먹을 쥐고 엎드려요. 이게 깍지 껴서 서로. 골키퍼는? 손이 다치면 안 된다. 너네는 손 펴라. 굉장한 혜택인데요. 이거 엄청난. 그래서 필드 선수들이 골키퍼 안 좋아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쟤네만 왜 펴냐? 뭐 체력 운동에도 야 쟤는 골키퍼니까 못 뛰어도 돼. 그런 재밌는 게 있군요. 저는 이제 골키퍼 코치님이 따로 골키퍼 애들만 모아가지고 손에 힘이 강하시니까 그런 게 또 있을까 했는데 딱히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국의 어떤 축구계가 폐쇄적이고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어머님이 시야를 넓게 가져가셨군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님의 의중을 따라서 가게 됩니까? 간다고 했어요. 당시에 좀 착했던 아들이라 그냥 어머님이 가라고 한 것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사실 친구들이랑 헤어지기 싫어서 안 간다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효자였군요. 그럼 바로 셰필드로 갑니까? 일단은 그 본적이 약간 런던이었고 보통 이제 런던 클럽들로 테스트를 보러 가는데 그때 이산 선수가 셰필드에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구경을 갔다가 말 나온 김에 한번 훈련해봐라 해서 유소년 팀에 바로 그냥 투입이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테스트가 시작된 거죠. 훈련하면서. 그래서 입단을 하게 됩니까? 6주 동안 훈련을 했어요. 근데 런던에서 맨날 기차 타고 왔다 갔다. 거리가 꽤 되거든요. 3시간은 잡아야죠. 근데 당시에 가능했던 게 유스 팀은 일주일에 운동을 2번밖에 안 해요.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주말에 경기여서 그냥 다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학교는 그때 당시에 이제 런던에 다녔어요? 이제 랭귀지 스쿨을 다녔죠. 근데 랭귀지 스쿨이 지금 생각해보면
보면 영어가 잘 안 늘는 것 같아요. 아, 왜죠? 다 영어 못하는 애들끼리 하니까. 뭐 일본, 이탈리아 이런 친구들이랑 같이 하니까. 맞아요. 그 6주 후에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저를 구단에서 좋게 봐주셔서 팀에 들어와라. 그래서 그때부터 언더 15세 팀 선수가 되었죠. 야, 사실 그 과정까지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포지션이 골키퍼다 보니까 네. 그 팀 입장에서도 의문이 많았을 거예요. 왜 하필 그 중요한 포지션에 동양애를? 그렇죠. 이제 의사소통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애보다 뭐 1.5배 이상 잘하지 않는 이상은 영어도 못하는 동양애를 쓸 굳이 이유가 쓸 없지. 이유가 없지. 특히 골키퍼가 수비수들을 조종을 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를 편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오지게 했습니까? 열심히 했죠. 공부로서는 제가 여태까지 한 것 중에 제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아, 정말? 근데 그때는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따로 부모님이 계셨던 것도 아니고 친구들이 있던 것도 아니고 거의 혼자 지냈기 때문에 영어를 못 배우면 벙어리랑 귀머거리가 됐어요. 그치. 어떻게 했어요, 영어 공부? 일단 단어부터 외웠고 축구에 대한 영어가 일단은 중요하니까 축구 많이 보고 매치 오브 더 데이 이런 거 보고. 네,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제가 15세에 있을 때만 랭귀지 스쿨 다녔고 16세 때는 이제 그냥 일반 학교를 다녔어요. 거기 다니면서 이제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학교도 궁금하다. 남녀 공학입니까? 네, 남녀 공학이었고 동양인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셰필드 유나이티드에 뛰고 있다고 하니까 애들이 이제 관심을 아, 진짜? 거기 축구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축구 할 때마다 불러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좀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 뭐 여자친구나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그 백인 여자애들이 동양 남자를 바라보는 눈빛이 굉장히 차갑지 않습니까? 엄청 차갑죠. 나중에 일이지만 저 호주도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친구가 놀러 왔어요. 근데 자기는 꼭 로컬 클럽에 가야겠다. 백인 여성분들에게 약간 들이댔는데 들이대고 바로 요거 먹고 아, 바로 먹었어요. 아니 백큐를 먹여? 그래서 바로 나와서 이제 소주 먹으러 갔죠. 결국 한인타운에 모이게 된다니까. 한인타운. 네. 셰필드에 그럼 몇 년 있었던 겁니까? 4년 반? 적응하기가 좀 힘들었겠어요. 그 팀 처음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뭐 말도 못했죠. 근데 골키퍼라서 조금 수월한 면도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필드 선수들은 저를 경쟁 상대로 생각을 안 하니까 아, 경쟁 상대가 그만큼 적었죠. 그때 당시에도 되게 노골적이었던 게 저뿐만 아니라 파키스탄이라든지 소말리아 선수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선수가 이제 구단 버스에 딱 올라타면 애들이 이래요. 바로 보는 앞에서. 요거는 진짜 나쁜 거 배웠네. 진짜 나쁜 거고 한국 분들이 영국이 막 신사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전 그거 들을 때마다 좀 야, 아닌 부분이 좀 있죠. 인종차별 에피소드는 뭐 또 없나요? 서로 이제 공을 차주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면 골키퍼 코치는 하나고 훈련하는 선수들 많다 보니까 골키퍼 몇 명이었죠? 연령별로 한 명씩 있어요. 뭐 14, 15, 16, 17 뭐 이렇게 서로 공을 차주는데. 공을 차주는데 저한테는 뒤지라고 세게 차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도 많이 다쳤고. 왜냐면 저는 이제 15살이었지만 같이 훈련하는 선수들은 막 18살 막 이러니까 파워가 그때 당시에는 달랐기 때문에 못 잡으면 막 뭐 네가 못 잡는 거지 막 이런 식으로. 근데 또 열받잖아요. 그때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거 잡으려고 그랬을 것 같아 진짜. 이 새끼가 하면서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도와줬네 그 친구들이. 네, 감사한 거죠. 그러면 셰필드에서 본인이 속한 연령별 팀에서 주전은 먹었습니까? 네, 그죠. 셰필드에서는 후보로 있어 본 적은 없어요. 야, 진짜? 근데 그럴 수도 있는 게 이제 연령별로 한 명이라고 했잖아요. 15세는 그래서 경기는 제가 다 뛰었죠. 근데 제 위에 이제 16세 골키퍼가 있는데 그 골키퍼가 조금 약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올라서 16세 게임도 뛰었죠. 그래서 그 선수가 저를 되게 싫어했어요. 주말마다 부모님이 와서 보시잖아요. 그 선수들은 부모님이 저를 막 되게 째려봤어요. 아, 진짜? 결국에는 그 골키퍼랑 제일 친해졌어요. 나중에는 프리시즌 때 대회를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해외로 많이 가요. 근데 골키퍼가 2명이니까 방을 같이 써? 방을 같이 써요. 아, 재밌다. 처음에는 되게 불편했어요. 걔가 방에 안 들어와요. 아, 진짜 딴 방에서 노는 거지. 어차피 잠은 이제 침대가 한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잠은 이제 같이 자고 좀씩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씩 친해져서 나중에는 제일 친해졌어요. 아, 정말? 지금도 간간히 패매로 이제. 아, 패매로. 그 친구 이제 축구 그만뒀습니까? 그죠. 아, 부모님도 잘 지내시고 때려보던. 그것까지 잘 모르겠네요. 골키퍼로서 수비수들한테 화를 낼 때가 있잖아요. 영어로 슈팅을 허용했어. 강호 씨가 세이브했어. 막 뛰어나가서 fuck off 뭐 이런 거 합니까? 근데 저는 이제 화를 많이 내는 유형은 아니에요. 아, 그냥 북돋아주는 아. 괜찮아 뭐 이런 스타일이고 화를 낼 경우는 이제 박스 앞에서 깐족깐족 거리다가 아, 뺏겨가지고. 네, 뺏겨가지고 슈팅 주면 그때는 화를 내죠. 아, 그럼 이제 그냥 fucking 뭐 어쩌고 저쩌고 fucking 하면서. 그냥 이름 크게 부르면 돼요. 카일 워커면 그때 카일이라고 했거든요. 카일이라 했어. 카일 fucking come on 그냥 come on 컴온! 그치. 컴온 하면 돼. fucking come on 뭐 이 정도. 아, 그럼 이제, 카일도,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뭐 하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자, 그럼 리그 시스템은 이제 아까 연령별로 리그가 돌아간다고 했고 이제 다른 클럽의 유스 팀들이랑 리그 경기를 하는 거죠. 보통 이제 근처 뭐 맨체스터라든지 뭐 리버풀, 에버튼 근방에 있는 팀들, 유스 팀들과 경기를 합니다. 자, 셰필드 유스 시스템은 어떤가요? 뭐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뭐 학원 축구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땠습니까? 일단 일주일에 운동 2번 한다는 게 굉장히 파격적이네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지금은 이제 뭐 FC 이런 팀들도 많이 생겼지만 제가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다 그냥 학교 축구, 학원 축구였기 때문에 운동량이 굉장히 많았죠. 이제 영국에 가니까 하루에 2탕 하던 거를 일주일에 2탕을 해버리니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축구 선수인가 그냥 일반 학생인가 훈련에 대한 갈증이 오히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박이죠, 그거는. 한국에서 2번씩 했는데 내가 여기 와서 일주일에 2번을 하니까 내 실력이 퇴화하고 있다는 느낌? 그래서 그때 이제 개인 운동을 엄청 많이 했죠. 근데 다 이상하게 봤어요, 저를. 아, 왜 개인 운동 하냐? 제가 줄넘기 막 나가서 하면 왜 줄넘기를 하는 건지 이해를 전혀 못했고 공 몇 개 들고 혼자 막 다이빙 막 연습하고 그랬어요. 근데 혼자서 자기가 던져놓고 다이빙 뜨고 이거는 조금 이상해 보이긴 할 것 같다. 막 누가 차주는 것도 아니고 필드 플레이하면 이렇게 드릴 만들어 놓고 할 수 있는데 골키퍼는 어려웠겠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워커 같은 선수 우리 강호 씨랑 시간을 많이 보냈다고 하는데 그 친구도 어찌됐든 그 나이 때는 일주일에 2번 운동한 거 아니야? 맞아요, 똑같습니다. 아, 그럼 우리나라는 하루에 2탕, 3탕, 4탕 왜 하는 거야? 성적 내려고 하는 거죠. 와... 요즘 들어서 우리가 유럽의 축구 시스템을 한국에 가져오자.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서는 좀 힘든 게 일단 성적을 내야 진학을 하고 부모들조차 운동을 그렇게 시킨다면 안 보내요. 일주일에 3번 한다, 우리 유럽처럼 한다, 학업을 병행한다, 안 보내요. 그 팀으로. 왜냐하면 축구 선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주일에 3번 해서 성적이 나겠냐. 빡세게 하더라도 성적이 나서 좋은 데로 진학할 수 있는 팀을 원하는 거죠. 그게 다른 점이에요. 아니 근데 어머니 아버님들 워커도 일주일에 2번 했답니다. 일주일에 2번이면 한 번에 한 90분 하는 거 아니에요, 운동? 그죠. 딱 1시간 반이. 이제 나중에 얘기지만 제가 17, 18세 때는 클럽 하우스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지금 먼 애들도 왔고 다른 나라 애들도 있는데 따로 운동을 하는 선수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4년 동안. 뭐해 그러면 걔네 운동 끝나면? 뭐 이거 먹고 클럽 가고 놀러 다니고. 그럼 우리 강호 씨만 개인 운동하고? 그래서 애들이 저를 이상하게 봤던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일주일에 2번 운동하는 게 몇 살 때까지예요? 16세까지. 17, 18세는 이제 운동량이 좀 많아집니까? 그죠. 이제 1년씩 올라갈 때마다 구단에서 판단하기에 이 선수가 우리 구단과 오래 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1년마다 정리를 당해요. 그러면 이제 그 선수들은 더 하위 팀의 테스트를 보러 가고 마찬가지로 뭐 맨유나 맨시티에서 떨어져 나온 선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셰필드로 옵니다. 그런 식으로 1년마다 정리를 하고 17, 18세는 이제 스컬라십이라고 프로 선수들처럼 이제 매일 운동하죠. 이제 그때부터는 준프로 대우를 받기 시작해요. 아, 이제 클럽하우스에서 살면서 가까운 애들은 뭐 집에서 다니겠지만 인근 대학교랑 이제 연계해서 수업도 해주고 이제 16세는 선수를 더 많이 거르죠. 16에서 17 갈 때가 좀 빡센 거니까. 이제 그 2년 동안 보고 18세에서 프로가 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죠. 야. 아, 그럼 우리 강호 씨는 언제까지 있었죠? 18세까지. 그럼 그 당시에 셰필드 유나이티드 1구는 프리미어리그였나요? 아니면 2부 리그였나요? 한 시즌 프리미어리그 갔다가 바로 떨어지고 계속 2부였었어요. 아, 그랬구나. 그래도 그 정도의 유스팀에 U18까지 뚫었다는 거는 엄청난 건데요. 그때 운도 좋았고 가장 많이 늘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좀 성인 선수들 중에 유명한 선수 있었나요? 자기 엘카. 자기 엘카 네. 있었구나. 네, 골키퍼는 이제 파디켄이라고 옛날에 그 맨시티 극장 우승할 때 QPR 골키퍼. 지금까지 뛰고 있는데 빌리 샤프라고 셰필드 레전드. 그럼 이제 그 셰필드 유스 시스템이 우리나라랑 비교해봤을 때 감독님이나 코치님들의 어떤 전술적인 역량, 전술 훈련 이런 것들이 우리랑 좀 다른 게 있었나요? 사실 이 전술적인 훈련은 제가 많이 경험을 하지 못해서 저는 골키퍼 훈련 따로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경기 중에 되게 말을 아낍니다. 감독과 코치들이. 그리고 이제 전반 끝나면 말이 많아요, 대신. 제 생각에는 경기 중에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선수들이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보는 것 같아요. 그 점이 한국이랑 좀 제일 다른 부분 같고 선수들이 감독한테 말을 하는데 주저가 없는 거 심지어 감독이 뭐라고 말했을 때 그거 아닌 것 같다고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충격이었죠, 처음에. 15, 16세 애들이. 네, 그쵸. 왜냐면 한국에서는 그냥 감독이 뭐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 되니까. 우리 강호 씨도 감독님한테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좀 하고 한 번 화낸 적이 있어요. 왜요? 아직도 기억하는데 썬더랜드 원정을 가서 경기를 했는데 막판에 한 골을 먹었어. 졌나 비겼나 했는데 그랬는데 감독이 저한테 너 때문에 먹었다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이건 제 잘못이 아니거든요. 당시 상황이 그냥 컵백해서 이렇게 먹었는데 컵백을 네가 잘라야 되지 않았냐.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니다. 앞에 선수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골키퍼 코치한테 가서 얘기를 해보더니 와서 미안하다고. 아, 진짜?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흥분을 했겠죠. 그래도 본인의 잘못을 그 어린 아이한테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게. 그죠. 근데 그때는 뭐 이제 17세. 17세 정도였으니까. 감독님들이 말도 많이 하시고 욕도 많이 하시고. 어쨌든 준프로기 때문에 더 이상 애들 취급은 안 하는 거죠. 그죠. 욕 되게 많이 해요. 그럼 이제 선수가 감독한테 얘기할 때도 fucking 씁니까? 네.
아주 대바라진 새끼들이구만. 전혀 이제 그런 게 없어요. 어색합니다. 맨날 들어도. 프리미어리그 탑 팀들의 유스 팀들은 영양부터 해서 수면, GPS 달고 막 그럴 것 같은데 당시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죠? 유스도 달라요. 맨유 유스들이랑 뭐 셰필드랑 또 3, 4부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충격받았던 게 아스날 유스 선수들 훈련하는 데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음료가 안 나오거든요. 그냥 수돗물이에요. 근데 걔네는 이제 회사에서 나온 거. 그게 쫙 이렇게 진열돼 있고 걔는 그냥 한 번 하고 버려요. 오! 그럼 강호 씨가 거기서 주워 먹고. 저는 이거 구경, 와 쟤네 와, 음료수 먹는다고. 우리는 수돗물 먹는데. 야. 참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이제 워커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이 선수 90년생이고 셰필드에 있다가 또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랑 굉장히 친하게 지냈었고 맨시티로 이적을 해서 어마어마한 우승들을 거둬들였죠. 얼마나 친했죠? 어떻게 친구였습니까? 워커의 입장도 들어봐야겠지만 제 기준에선 저랑 가장 친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에요. 아, 정말? 제가 15세에 갔는데 당시 친구는 16세였고 아. 그때부터 이제 계속 쭉 18세까지 그럼 한 3, 4년 이렇게 같이 있었군요. 동고동락했죠. 거의 옆집 살았어요. 되게 저를 잘 챙겨줬어요. 제가 이제 영어도 잘 못하고 이럴 때 와서 좀 얘기 좀 걸어주고 제가 못 알아들어도 끝까지 아, 얘기해주고? 설명해주고 되게 괜찮은 친구다. 축구도 잘하지만 인성도 너무 좋아요. 그러면 워커의 당시 뭐 포지션 뭐였죠? 원래는 스트라이커 아니면 오른쪽 윙이었는데 경기를 못 뛰었어요 많이. 15, 16세 때? 그죠. 왜냐면 얘가 빠르긴 한데 투박한 맞아, 느낌이 투박, 있어서 투박. 그때 코치의 성격이 기술적인 애들이 좋아했어요. 공격 쪽은. 근데 이제 17세 되더니 18세 감독이 얘를 오른쪽 백으로 한번 넣어본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신의 한 수였죠. 야, 신의 한 수였네. 아, 근데 워커가 왜 그렇게까지 된 것 같아요? 본인 생각하기에? 일단은 빨랐고 힘 좋고 너무 잘 맞는 옷인 것 같았어요. 오른쪽 백이라는 백이라는 포지션이. 예. 또 이게 좋아요. 아, 엄청 멀리 던져요. 걔 던지는 것도 잘해, 맞아. 얘가 한번 자신감이 붙으니까 그때부터 막 쭉쭉쭉. 다 부시고 다니고. 아, 뭐 기억이 나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습니까? 워커랑? 훈련 갈 때는 매일 같이 차 타고 같이 훈련하고 샤워도 하고. 커요? 와 코가 크잖아요. 코가 크. 1, 2년 차 때는 샤워를 거의 안 했어요. 근데 가끔 팬티 입고 샤워를 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아, 영국 애들도? 네. 아, 왜? 자신 없어서? 그거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약간 사춘기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런 류의 한 명이었죠. 저도. 아, 그 뭔지 알아. 근데 이제 17, 18세 때부터는 그냥 했습니다. 그냥. 아, 네. 친하니까. 네, 다 친하고 애들이 제 거 좀 신기한 게 봤어요. 우리는 고래를 잡잖아요. 아, 영국 애들 모여가지고 야, 씨, 뭐야 이거? 야, 그게 좀 민망했겠다. 처음엔 민망했는데 나중에는 뭐 너 구경을 왔어? 봐, 너도. 약간 그런 수준이었어요, 진짜로. 워커가 좀 이렇게 성격이 좋다 그랬는데 어떤 야망이 있는 친구였습니까? 그런 거는 못 봤어요. 야망까지는 못 봤고 그냥 되게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고 노는 것도 되게 좋아했어요. 토요일 날 경기 끝나면 무조건 클럽 갑니다. 인싸 느낌이었구나. 네, 완전 인싸였어요. 아, 완전 인싸였어. 그런 애가 이제 저도 이제 막 다 챙겨주고 이러니까 아, 되게 멋있는 애네. 진짜 멋있는 선수예요. 지금 연락됩니까? 지금은 인스타로 그냥 좋아요 눌러주고 워커 팔로잉에 들어가시면 한국인이 2명 있어요. 소니랑? 강호? 네, 맞습니다. 진짜? 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아, 끊었나 안 끊었나. 옛날에 한국 왔을 때 한번 봤어야 되는데 아, 그때 토트넘 방한했을 네, 때 연락했었거든요. 포시즌스 호텔에 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옛날 생각만 했던 거죠. 그래서 너 시간 될 때 얘기해주면 만나자 시간 맞춰서. 근데 그런 수준이 아니었던 거지. 아, 이게 아니지. 내가 그냥 포시즌스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존심 다 버리고 왔어요. 아, 갔었어야 돼. 야. 무조건 갔어야 되는데 워커랑 또 재밌는 에피소드 뭐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조금 이 수위가 있는데 그런 거 너무 좋아요. 저는 이제 영국 생활하면서 클럽에 딱 한 번 갔어요. 진짜 조금 갔네. 왜냐하면 약간 죄 짓는 기분이었어. 또 어머님이 또 그렇게 유학원 알아보셔가지고 보냈는데 당시 룸메이트가 이제 이탈리아였는데 아버지가 피렐로 에이전트고 이제 AC 밀란이랑 인터밀란 뛰다가 셰필드로 온 거예요. 근데 얘가 클럽을 맨날 가요. 그래서 얘가 제발 좀 같이 가자고. 한번 오면 같이 가자. 한번. 맨날 안 간다 하다가 하루 그래 가자. 이제 룸메가 야 오늘 강호 나간대. 이제 애들이 소문이 탁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모인 거죠 클럽으로. 카이 워커도 오고 워커 여자친구도 왔는데 제 앞에서 이제 여자친구의 가슴을 막 만지더니 저한테 막 만지라고? 네. 진짜로. 근데 거기서 어떻게 만져요? 오.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워커가 다른 영국인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야 만져보라고 한 거야 아니면 강호 씨 놀리려고 약간 그런 거예요? 저한테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골려주려고 쑥쑥스러워하니까. 술도 좀 많이 먹었겠죠. 그럼 여자친구는 그 뭐 그냥 웃고 있었어요. 그냥 이런 거 있어? 막 하하하하 막 웃으면서. 충격이다. 진짜 충격이었어 그때. 맥과이어, 해리 맥과이어는 이제 93년생이라서 조금 거리가 있었고 본 기억은 납니까? 컸어요. 근데 그때부터 남동생이 2명인데 다 셰필드 유스 출신이고 자주는 봤는데 얘기를 많이 해보거나 같이 뛰어본 적이 거의 없어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구독자분들 중에. 맥과이어 그때도 느렸나요? 공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고? 빠르진 않았죠. 빠르진 않았지. 크다 보니까 발이 엄청 컸어요. 발이. 맞아. 걔 발 개 커. 맨날 이제 애들이 걔 발 크다고 그런 것만 기억이
기억이 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대해본 선수가 핸더슨, 지금 리버풀 핸더슨이죠? 맞아요. 어땠습니까, 핸더슨? 근데 저는 핸더슨이 되게 잘한다? 이런 아니었죠. 네, 당시에는 핸더슨인지도 몰랐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되게 유명한 선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 그때 핸더슨이었구나. 뭐 거의 기억이 없었겠군요. 특출난 모습은 그때는 없었어요. 맞아요. 지금 주장 달고 실력으로도 또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영국적인 미드필더, 투박한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존조 쉘비, 스완지에서 이제 희성년 선수랑 많이 뛰었고, 존조 쉘비는 잘했죠. 너무 잘했어요. 어릴 때 잘했을 것 같아. 걔가 거의 영국에서 거의 랭킹으로 들었던 친구예요. 그래서 구독자분들 질문 중에 쉘비 머리 만져봤나요? 이런 거 있는데. 무서워서 못 만져요. 쉘비랑은 딱 한 번 했어요. FA 유스컵이라고 FA컵 유스 팀 버전. 거기서 이제 얘한테 이제 헤트트릭 때려맞고 저보다 아마 어릴 거예요. 근데 어린애한테 네. 헤트트릭 당했구나. 맞아요. 빡빡이에다가 무섭게 생기고 잘하니까 그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쉘비가 제가 영국에서 같이 맞붙어본 선수 중에 제일 잘했어요. 슈팅이나 이 킥 빠따가 너무 좋잖아요. 그때도 좋았죠. 네. 라이언 메이슨은 어땠나요? 좀 약간 호리호리했죠? 그때 이제 에이스였죠. 토트넘 유스 미드필더예요. 10번 달고. 라이언 메이슨은 두개골 부상을 일찍 당해서 은퇴를 빨리 하고 지도자로 전향을 빨리 했고, 지금은 콘테 감독 밑에서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웰백은 맨유? 네, 맨유. 맨유도 유스컵인가요? 맨유는 이제 가깝기 때문에 리그에서 많이 했었고 웰백은 한 번인가밖에 안 했어요. 왜냐면 맨유랑은 경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얘는 이제 나이는 같은 나이인데 잘하니까 월반을 한 애구나. 2군 아니면 이제 1군 후보 맨날 들어가 있고 유스 팀에서는 거의 안 뛰었죠. 한 번 했는데 그냥 빨랐어요. 그 나이에서는 빠르고 힘 좋고가 장땡이라. 그치. 그래서 되게 위협적이었고. 마케다는 어땠나요? 당시에 근데 되게 마케다를 돈을 많이 주고 데려왔다고 들었어요. 이탈리아에서 딱 데리고 올 때. 왜냐면 제 룸메가 이탈리아였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이탈리아니까 연락을 하는 거예요. 또 아빠가 또 에이전트가 하니까. 부모님 다 데리고 와서 일자리 알아봐주고 집 해주고 뭐 다 해주고 해서 마케다 데려왔다고 들었어요 저는. 오른발로 인프런트로 감아가지고 기가 막히게 역전골인가? 그거 하나 넣고 사라졌어요. 이 축구 선수로 성공한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워커가 신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신기해요. 전 궁금한 게 유명해진 선수 말고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볼을 되게 잘 차는 선수들이 많았어요. 기술적이고 근데 피지컬은 조금 작고 마르고. 그 선수들 중에 유명해진 선수 없어요. 없죠? 축구는 몸싸움이에요. 어떻게 보면 원희 형 말이 맞아. 일단 피지컬이 어느 정도 돼서 예선을 통과해야지 그 다음부터 이제 판단력이나 요싸움이 이제 본선인 거지. 막 아무리 자기가 볼 잘 탄다고 웨이트 안 하고 체력 운동 안 하면 이 선수는 안 돼요. 키가 지금 몇이죠? 82, 3? 골키퍼 치고는 큰 게 아니고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는 근데 제가 제일 컸어요. 골키퍼 빼고 제 팀 안에서는 제가 제일 컸고 골키퍼 중에서도 큰 편이었어요. 올라가면서 저는 성장이 멈췄고 걔네들은 더 컸고. 그 이후에 호주나 크로아티아 가서 선수 생활 했잖아요. 그때는 키 작은 골키퍼였지 않나요? 그죠. 골키퍼는 사실 키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작은 키를 가진 골키퍼로서 부담이나 좀 그런 것들이 많았겠어요? 네, 특히 이제 영국에서는 골 에어리어라고 하죠. 골키퍼를 별로 보호를 안 해줘요. 몸싸움이 웬만한 건 다 그냥 관용되는 그런. 강호 씨가 떠도 다른 애들 헤드하려고 부딪히면 놓치면 놓치는 거고. 되게 많이 넘어졌어요. 그래서 그 경합하다가 많은 분들이 골키퍼가 되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유리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손을 쓸 수 있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이 정확한 위치를 잡아서 이거를 잡던지 쳐내야 돼요. 조금만 틀려도 이게 넘어가면 골이에요. 근데 공격수나 이 사람들은 부담이 없어요. 넘어가도 괜찮아요. 못 넣은 거니까. 그 부담감 때문에 손을 쓸 수 있지만 딱 포인트에서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부담스럽다. 네. 크로스 같은 거 올라올 네. 때 키가 또 작으니까 더 부담되고. 한국하고 골키퍼 교육이 좀 다른가요? 영국은? 근데 영국은 되게 다양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 골키퍼 훈련 자체가. 잉글랜드 유튜브 채널에 골키퍼 훈련 올라오는 거 딱 그거예요. 그 대표팀 선수들. 그럼 우리나라 좀 다양합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또 다르게 교육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경험했던 거는 다양했다기보다는 되게 힘들었어요. 조지는구나. 다이빙을 조졌어요. 영국은 그렇게까지 조지진 않아요? 네, 다이빙을 그렇게 많이 시키진 않았어요. 어. 이 캐칭 이런 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핸들링이라고 하죠. 제 후배 중에 그 왕기라고 있어요. 울산 현대 유스 골키퍼였고, 그 아버님이 지금 김포 FC의 코치시고 친동생은 안양 FC의 정민기 골키퍼예요. 아무튼 왕기가 신입생으로 들어와서 제가 야 왕기야, 골키퍼는 타고나야 되냐 아니면은 잘 배워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무조건 잘 배우는 사람이 잘한대. 그러니까 어디서 배우느냐가 되게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본인도 동감합니까? 맞아요. 근데 그것도 맞지만 일단 키를 무시 못하기 때문에 저는 되게 부정하고 싶어요. 사실 키 찐 게 짱이다. 그 부정하고 싶은데 작으니까? 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아. 왜냐하면 키 큰 선수들도 요즘은 다 빨라요. 제가 어제 구성윤 선수랑 트레이닝 했거든요. 오. 근데 197이에요. 진짜 빠르더라고요. 근데. 빨라? 그래서 나는 너무 불공평하다고 느꼈어요. 저랑 14cm 차인데 스피드가 저랑 비슷하면 당연히 감독 입장에서 누구를 쓰겠냐 이 말이에요.
축구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지금의 골대 크기가 정해진 게 골대 크기를 정할 때 당시에 이제 골키퍼들 평균 신장이 182 정도였대요. 근데 지금 선수들은 훨씬 커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훨씬 수월해진 거지. 크루투아 같은 애들 봐. 빠르고 키 크고 막 걔는 목도 길어 크루투아는. 자세도 낮아요, 근데. 키 크면 높아야 되는데 자세가. 똑같이 잘 배워서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춘 선수라면 키 큰 사람을 쓸 수밖에 없다. 쓸 수밖에는 없어요. 골키퍼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겁이 없는 거. 맞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누가 아깝잖아. 야, 아까웠네. 아깝잖아. 아까웠어. 거의 뭐 복싱 선수 뭐 박종팔인데. 체력도 중요합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체력 말고 집중력 때문에 해야 됩니다. 체력이 떨어지면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사람들은 골키퍼가 뒤에서 그냥 뭐 서 있는 줄 아시는데 골키퍼는 뒤에서 그 한순간을 위해서 계속 집중을 해야 돼요. 말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체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세계 최고의 골키퍼는 누굽니까? 저는 슈마이켈 선수가 되게 좋은 골키퍼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거의 육각형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슈마이켈은 볼 때마다 경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강호 씨 유튜브에 그 쇼츠 팔꿈치를 이거 닿는 거 골키퍼들 보통 이렇게 삼각형 만들어서 잡으라 그러죠? 맞아요. 근데 슈마이켈은 가슴으로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거 팔꿈치를 딱 닫아 이렇게 잡아. 그래서 가슴 겁나 아프죠? 너무 신기해요. 와, 진짜 이거는 할 수도 없고 되지도 않고 덴마크에서는 그렇게 가르친대요. 절대로 그냥 한번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계속 그렇게 훈련해왔다라고 본인 피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셰필드에서 18세까지 있다가 왜 나오게 된 거죠? 프로 계약이 불발이 된 건가요? 프로 계약을 일단 할 수가 없고 워크 퍼밋 때문에. 그러면 워크 퍼밋이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은 없는 겁니까? 한국인으로서? 국가대표를 2년간 뭐 70 몇 % 이상을 뛰었거나. 근데 18세에 그러긴 힘들잖아. 그죠. 근데 그 영국 축구에 속해 있는 리그에서 프로 선수가 되려면 똑같습니다. 똑같구나. 유럽 선수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네덜란드나 프랑스 뭐 이런 데에 있다가 프리미어리그로 갈 때 그 조건하고 셰필드 18세에서 이제 프로 계약하는 것도 똑같구나. 똑같습니다. 그럼 말이 안 되지. 못하지. 그럼 워크 퍼밋이 만약에 되는 유럽 선수였다. 뭐 장자크 강호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프로 계약을 했었을 거라 생각합니까? 무조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위기 자체가? 네. 왜냐하면 제가 15세 때 입단해서 15세 때 16세 게임 뛰었고 16세 때 18세 게임 뛰었고 16세 이제 시즌 막바지에는 2군 경기까지 뛰었으니까 진짜? 완전 월반했구나. 네, 구단에서는 성과가 되게 좋은 편이었어요. 제가 1군 데뷔까지는 모르겠지만 프로 계약은 하지 않았을까. 그때 당시에 많이 울었겠네요. 울지는 않았던 게 그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포르투갈로 테스트를 하러 갔어요. 포르투갈 1부 리그 당시에 레이숑스인가 거기 팀으로 테스트를 가서 넘버 뭐 2나 3 골키퍼가 이제 그 다 얘기가 끝났어요. 구단끼리 레터도 보내서 이 선수를 내년부터 우리 선수로 하겠다. 계약만 사인은 안 했어요. 여름에 하자 이적 기간에.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죠. 포르투갈 갈 수 있는 비자랑 이런 것도 다 받고 병원 가서 검사도 다 받고 이러고 있었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포르투갈에서? 저 일을 이제 도와주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 영국인이랑 이제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제 인생이 좀 꼬였는데 포르투갈에서 이거 계약 없던 걸로 하자 하면 저한테 빨리 얘기를 해서 다른 데를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을 줬어야 되는데 전화도 안 받고 이메일도 뭐 회신을 안 하니까 그 상태로 계속 기다렸어요, 한국에서. 근데 이제 나중에 여름 다 지나고 가을쯤에 이제 연락이 와서 아팠다, 신종플루에 걸려서 뭐 아팠다 막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저는 시간들 다 날린 거죠. 그래서 무적 선수가 된 거예요. 그때는 이제 해외에 나가서 꾸준히 찾아보긴 했는데 마땅치 않았고 반년 동안 그렇게 시간 보내다가 아마 독일에 먼저 갔을 거예요. 한국의 에이전트 분들을 수소문해서 테스트를 갔는데 2번을 갔어요. 그게 레버쿠젠입니까? 네네. 한 번 갔다가 얘기 없어서 돌아와서 안 된 줄 알았는데 또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독일 현지 에이전트 분이 이런 경우는 없다. 두 번째 부르는 거는 두 번째 부르는 건 거의 확정이다. 거의 계약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갔는데 또 안 된 거죠. 그거 왜 안 된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유를 저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뭐 제가 부족해서 안 됐겠죠. 근데 그때 이후로 이제 축구 선수로서 제 인생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이제 계속 밑으로 갔던 거죠. 거의 1년 동안 소속팀 못 찾고 있다가 호주로 가서 2부 리그 지역 리그에서 2년 동안 뛰고 이제 군대 때문에 한국 와서 K3 리그 뛰고 마지막으로 크로아티아 갔다가 경기도 한 경기도 못 뛰고 돈을 안 주니까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경기라도 뛰었으면 돈 안 받고라도 경험이니까. 커리어가 되니까. 근데 뭐 경기도 안 뛰고 그러니까 그냥 한국으로 와서 축구 선수 생활을 그만뒀죠. 그런 역사가 있었군요. 크로아티아는 어떻습니까? 크로아티아의 골키퍼 시스템이나 이런 거. 크로아티아가 되게 이탈리아랑 근접한 그쪽이라서 이탈리아 선수들도 많고 골키퍼들도 되게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구단들이 되게 가난해서 1부 리그 몇 개 팀을 제외하고는 월급을 잘 못 줄 거예요, 아마. 제가 있었던 팀도 프로 리그 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수들 임금을 못 주고 그래서 막 선수들 막 운동 안 나오고 파업하고. 네, 뭐 그런
일이 있으니까 쉽지 않습니다. 아, 이거 진짜 궁금해요.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필드 플레이어들은 이제 해외 진출을 많이 합니다. 골키퍼는 왜 없을까요? 우리 조현우 선수가 이제 월드컵 끝나고 유럽 진출을 타진했지만 결국 안 됐고 네.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 의사소통이 가장 큰 걸림돌인 것 같고 인식 자체가 골키퍼가 진짜 엄청 이렇게 뛰어나지 않다면 굳이 골키퍼로 용병을 프리미어리그 빼놓고는 아시아권 선수들은 다 쿼터제로 들어가잖아요. 외국에서는. 그 쿼터를 골키퍼로 쓰는 게 네, 아깝지. 아깝죠. 왜냐면 이제 골키퍼의 역량들은 거의 고만고만하다고 느끼니까 놓은 이유가 굉장히 크군요.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도자를 좀 했어요. 영국에서 이제 셰필드 유나이티드 언더 10 보조 코치 하시고, 호주에서 이제 맨리 유나이티드 유스틴 골키퍼 총괄도 하시고, 이제 그때부터 지도자로서의 제2의 삶을 준비를 한 겁니까? 그건 아니고 저는 지도자 할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축구 선수로서 거의 17년 정도 했었는데 지도자로 하면 또 운동장 나가서 또 그쵸. 이런 삶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이거를 한 이유는 요거 때문에 요거 돈 벌려고. 하면 준다 해서 용돈벌이 식으로. 지금은 근데 굉장히 그게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이 경험들이 저는 그렇게 큰 경험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주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왜 너를 그렇게 낮게 보냐. 낮게 보느냐. 제가 사실 말씀드리면 이제 선수 생활 그만두고 장사가 하고 싶어서 맥주집 한 2년 하고 진짜로? 약간 영국 펍처럼 하고 싶었어요. 펍처럼? 근데 망했죠. 축구 하는 날에만 사람이 많았어요. 월드컵 때만 사람 엄청 많고 평일에는 없고. 왜냐면 저희도 우리 사모님이랑 저랑 로망이 풋살장 차리고 그 옆에 이제 영국 펍 풋살하고 옆에 펍에서 축구 보면서 이제 핫윙 파인트로 맥주 마시고 내가 이런 루트를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군요. 맥주 쉽지 않아요. 뭐 제가 장사에 대한 스킬이 전무한 상태에서 시작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던 그 이상과 현실은 갭이 엄청나더라고요. 아는 형이랑 술을 마셨는데 그 형이 저한테 막 욕을 하면서 너 지금 어마어마한 경험을 갖고 있는 놈이 지하에 박혀서 맨날 지하에서 맥주 팔고 뭐하냐. 그걸 활용을 해야지. 그래서 그 형 때문에 시작을 한 거예요. 유튜브를? 유튜브도 하고 이제 레슨도 하고. 저는 이런 인생이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실패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어떤 경험의 총체가 9라고 한다고 하면 되게 잘 되기도 해보고 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뭔가 양옆으로도 넓게 하면서 뭔가 이 내 경험의 총체가 막 울퉁불퉁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저것 해보신 거가 너무너무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미련이 없잖아요, 이제 장사에. 그죠.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수확이라니까요. 장사 절대 안 합니다. 저도 요즘에 생각한 게 제가 이제 유튜브를 쭉 하면서 항상 고민이 많았는데 고민만 했어. 그러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시간이야. 차라리 그 시간에 시행착오를 막 했어야 되고 이것저것 했어야 되고 요즘에 제가 막 이것저것 막 해보고 있어요. 근데 이러니까 너무너무 판단이 빨리 돼. 오케이, 이건 나랑 맞네? 이건 나랑 안 맞네? 그냥 막 해봐야 돼요. 막 해보고 실패해보고 망해보고 그러면서 또 더 좋은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성공한 삶은 모르지만 본인이 정확하게 원하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런 거 좀 이렇게 궁금하네요. 이 한국인들이 해외 축구 무대에 진출할 때 필요한 것, 자격증이라고 하시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선수 말고 예를 들면 뭐 토트넘의 프론트 이런 분들이 요즘 많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타지에서 적응을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그쪽에서 뭐 일해보지는 않았지만 무조건 필요한 거 일단 언어가 불편함 없이 할 정도는 돼야 그런 일선에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친화력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소니의 친화력.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 소니가 축구를 잘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를 별개로 쳐도 그 인싸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손흥민 선수 자서전 보니까 이제 독일에 어릴 때 넘어갔잖아요. 여기서 동화되려면 친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 막 독일에서 보면은 훈련 때 막 싸우기도 해요. 손흥민 선수가 싸웠던 게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얕보니까 맞아. 한번 싸워서 맞아. 보여줘야 돼요. 저도 한번 애들 때린 적 있거든요. 진짜? 그 룸메 이탈리아에 제가 짜파게티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디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먹고 있는 거예요, 걔가. 짜파게티를 걔가 훔쳐먹었어요? 하나 남은 건데 화났어요, 너무. 근데 이제 걔 마인드는 아니 친구끼리 그냥 먹을 수도 있지 않냐. 그리고 나는 왜 말 없이 먹냐. 한 번 더 주고. 짜파게티 굉장히 소중했었기 때문에 걔도 근데 짜파게티 그 맛은 아는구나? 한 번 줬거든요. 야, 짜파게티 뺏어 먹는 거는 선 넘은 거예요. 많이 넘었네. 그날 일요일이라 걔가 좀 먹었나? 구독자들의 질문이 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추어 골키퍼인데요. 오른손잡이에 오른발잡이여서 왼쪽 다이빙이 좀 엉성하시대요. 훈련을 통해 극복이 가능한
문제인가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왼쪽을 많이 하시면 돼요. 네, 왼쪽을 많이 넘어지시면 돼요. 주발 있고 약발 있듯이 다이빙도 마찬가지고 점프도 해보시면 잘 되는 발이 있고 안 되는 발이 있어요. 그러면 점프를 뛰면은 그 높이가 다르다는 거는 오른발로 뛸 때랑 왼발로 뛸 때랑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른발잡이들은 왼발이 디딤발이다 보니까 왼쪽으로 점프가 잘 돼요. 아, 오히려? 그래서 이제 높이 뛰기 왼발로 점프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아, 왼발로 뛰고 이렇게 몸 네. 돌리니까. 해보시면 어느 발이 편한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점프만 해보셔도. 축구 경기 보면은 주장 한 장 차는 선수가 골키퍼일 때도 있고 그 외 포지션에 있는 선수일 때도 있죠. 근데 골키퍼가 주장이면은 뭐 다른 포지션의 선수가 주장일 때랑 좀 차이점이 있나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인플레이 상황에서 파울이 난 지역에서 심판한테 이제 얘기를 할 때가 조금 불리한 면이 있겠죠. 아, 맞네. 만약 저쪽 상대편 지역에서 우리가 파울을 당했는데 골키퍼 거기까지 뛰어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뭐니까. 왜냐면 심판들은 주장만 와서 항의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번에 인조잔디에서 몸을 날리면 아플까봐 몸을 못 날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체중이 과체중이기는 합니다. 이거는 되게 엄청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인조잔디 아프다? 네, 항상 말씀드리는 게 노이어도 여기서 하면 아프다. 근데 그것도 감지덕지죠. 저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그냥 맨 땅에서 했으니까. 골키퍼 장갑을 새로 사면은 프리워시하고 착용하시나요? 세탁을 하고 네, 착용합니까? 그죠. 무조건 세탁을 하셔야 돼요. 잡는 부분 라텍스에는 라텍스 보존제라는 게 묻어 있어요. 이게 언제 팔릴지 모르니까 그리고 발라놔요. 이거를 씻지 않고 바로 하면 미끄럽습니다. 아, 진짜? 그 요즘에 이제 장갑들 나오는 거 보면은 손가락 다치지 말라고 여기 철 같은 거 된 것도 있죠? 네네. 프로 선수들도 그런 거 써요? 절대 안 쓰죠. 아, 진짜? 그게 이제 움직임에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절대 안 쓰고 되게 초보 골키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사용하시면 좋아요. 손가락이 되게 많이 다치거든요. 그 선수들도 손가락 많이 다치죠, 그러면? 엄청 많이 다치죠. 제가 얼마 전에 그 박주원 선수랑도 뭐 촬영도 하고 했는데 손가락이 진짜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김영환 선수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다치면은 좀 치료를 받고 막 이래야 되는데 옛날에는 다쳐도 그냥 참고 하라고 해요. 제때 치료를 못 받으니까 휘어진 상태로 굳어진 거구나. 굳어진 거죠. 저도 옛날에 어떤 책에서 봤는데 2002년 월드컵 때 브라질이 우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브라질 골키퍼가 무슨 마르코스인가 뭐 있어요. 손목인가 부러져 있었던 거야. 근데 대회 끝나고까지 그거를 얘기를 안 했대요. 이제 유럽인가로 이제 이적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상이 이제 발목을 잡았다고. 그러면 이제 유튜버도 하고 있습니다. GK 열혈강호. 근데 열혈강호로 치니까 이 채널이 안 나오더라고. 맞아요. GK를 쳐야 되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름을 잘못 만들었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또 웃긴 게 저 수강생 지금 배우시는 분들 중에 열혈강호 만화를 보다가 저를 찾아서 오신 분도 있어요. 그럼 이제 유튜버로서 성공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유튜브는 그냥 레슨 수강생을 모집하기 위한 창구입니까? 근데 성공하고 싶은 건 유튜브로 더 성공을 하고 싶어요. 앞으로의 계획 어떻게 됩니까? 저는 지도자로서 팀에 들어가서 골키퍼 코치를 하고 싶진 않아요. 저만의 골키퍼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골키퍼를 이제 양성하는 꿈을 가지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제가 이루지 못했던 유럽 4대 리그의 주전 골키퍼를 배출해내는 게 네, 꿈이에요. 그거 좋네요. 사실 유스팀의 역량은 그걸로 평가받아야지 성적으로 평가받으면 안 되는데. 우리 강호 씨 오늘 얘기를 나눠보니까 굉장히 바르네요. 되게 그래요. 좋은 사람 같아. 반듯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반듯한 것 같아요. 공 잡을 때도 딱 이렇게 잡을 것 같아. 김진자의 파레트 나봤는데 어떠셨어요? 거짓말이 아니고 네네. 항상 주위에 김진짜 채널 남았다 이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그 순간을 오늘 이룰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오를 산이 없다. 셰필드 그 활약상 있잖아요. 잠깐 같이 볼까요? 오! 개 잘 막았어, 개 잘 막았어. 우와! 왔어. 와. 자, 그래서 오늘은 끝났어요? 네, 여기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또 필드에서 재밌는 것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